이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잘 모아놨어.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거래 내역을 추적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간 정체는 아내가 장모님에게 송금한 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모와의 여행비와 쇼핑 비용까지 모두 남편 돈으로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부담한다는 아내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숨겨진 지출, 거짓말, 그리고 반복되는 배신. 남편은 믿음과 충격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통장 742원, 그러나 진실은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의 숨겨진 계획, 남편은 과연 이를 어떻게 맞설까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전체 영상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35, 이름은 안재현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신도시 아파트에서 아내 윤정과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 사람들은 늘 말하죠. 요즘 세상에 대출 없이 집 있고 안정적인 직장의 부인까지 챙겨주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나 정도면 꽤 잘 살고 있는 거지. 아내 윤정은 지금 임신 7개월 차입니다. 배가 제법 나와서 이제는 웬만한 집안일도 힘들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요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라도 대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회사 일도 만만치 않지만 윤정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을 때마다 피로가 좀 풀립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평일 저녁 7시 반, 퇴근 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 현관문을 여니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여보 왔어요? 윤정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응, 냄새 죽인다. 오늘은 또 무슨 날이야? 그냥요. 아기 태동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가 윤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건강하게만 나와라. 우리 아가. 그러게요. 근데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셋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 그 대화가 그저 평범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맡고 저는 일과 돈을 책임지고 서로 믿고 기대며 살면 그게 가정이겠거니 했습니다. 밤 10시쯤 저녁 설거지를 마친 윤정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혹시 지금 저희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요? 음한 4년 동안 꾸준히 모았으니까 그래도 꽤 되지 않을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자 윤정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다 잘 모아놨어요. 믿는다.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육아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말아요. 제가 다 계획해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습니다. 돈 관리를 맡긴 지 4년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죠.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고 카드값도 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윤정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는 장 보러 다녀왔습니다. 큰장은 항상 혼자 갔죠. 여보, 같이 가요. 장바구니도 들고. 괜찮아요. 무거운 건 카트에 실으면 되니까요. 그래도 요즘 배도 큰데. 괜찮다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가득 장을 봐와 냉장고를 채웠죠.
식탁 위엔 늘 신선한 과일이 놓였고 반찬통에는 깻잎, 장조림, 나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야말로 모범적인 아내였습니다. 가끔은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현아, 요즘 일은 어때? 우리 윤정이 잘 챙겨줘? 그럼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윤정이가 임신해서 요즘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으니 다행이죠. 네, 저도 요즘 더 챙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면 늘 흐뭇했습니다. 장모님도 다정했고 윤정도 효녀였죠. 종종 장모님께 용돈을 보내기도 했는데 윤정이 먼저 제안한 거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한 번씩 도와드려야죠. 그렇긴 하지. 그래, 그럼 한 번씩 챙겨드리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당연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있잖아요. 요즘 아기 이름 생각해 봤어요. 벌써? 뭐가 좋을까? 딸이면 안아린, 아들이면 안서준. 어때요? 괜찮은데? 딱 예쁘고 무난하네. 그럼 서준이로 하죠. 왠지 아들일 것 같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윤정의 배에 귀를 대고 말했습니다. 서준아, 아빠다.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라. 윤정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요즘 많이 피곤할 텐데. 피곤하긴. 너랑 애기 생각하면 힘이 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움이 얼마나 얇은 유리 조각 위에 서 있던 건지. 사랑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아래 얼마나 많은 불안이 숨어 있었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시는데 윤정이 부엌에서 작은 수첩을 펴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뭐 써요? 아, 그냥 생활비 정리요. 이번 달 지출이 좀 많아서. 많다고? 뭐 샀어요? 아니에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그녀는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 말이 그땐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처음 느낀 이상한 낌새였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니 윤정은 장모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이번 달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윤정은 제가 들어온 걸 눈치채자 황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녁 차릴게요. 그녀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는 그저 딸이 엄마랑 통화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윤정아, 우리 이제 애기 낳으면 통장도 따로 관리해야겠지? 그렇죠. 애기 적금도 들어야 하고.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은행 가자. 우리 재정도 정리할 겸. 윤정은 잠시 멈칫하더니 굳이요? 저 혼자도 다 할 수 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보는 게 좋잖아. 아기 태어나면 돈 쓸 일 많으니까. 알겠어요. 다음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표정 속 불안과 긴장감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평소보다 더 자주 핸드폰을 보았고 통화할 땐 유난히 조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끔은 제가 다가가면 급히 통화를 끊기도 했죠.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친구요. 임신 선물 고르려고요.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쌓아온 신뢰 속 어딘가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걸. 그 균열이 서서히 금이 가고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배 위에는 제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윤정아, 우리 진짜 잘 살고 있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숨소리 속에서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요즘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윤정이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이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 넓은 집, 아이를 위해 조금 여유 있는 환경. 그것이 그녀의 바람이자 제 생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윤정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여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야죠.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안도감과 동시에 조금의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 좀 보여줄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정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금세 미소로 바꾸며 답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모아놨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괜찮을 거예요. 그 웃음, 그 말 모두 안심시키려는 의도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작은 미세한 떨림, 웃음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슴푸레하게 아파트 단지에 스며들고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장면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보, 혹시 많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뭔가를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윤정, 우리가 아이를 맞이하기 전에 모든 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해. 그래서 통장을 직접 보고 싶어.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꼭 잡았다가 놓고 다시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 말조차 제 마음을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녀의 말만으로 충분히 믿고 따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앉아 조용히 통장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래된 신용카드처럼 통장을 손에 쥔 순간 차가운 금속 감촉이 마음속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잘했어, 재현아. 냉정하게 확인해야 해.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몇 줄은 평범했습니다. 자동이체, 공과금, 생활비. 하지만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잔액 742원.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고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동일했습니다. 742원. 742원.
이게 뭐야?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설명은 듣기 전에도 저의 심장은 이미 뒤틀려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벌어온 돈과 생활비 외에 저축할 수 있었던 금액이 단 742원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통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지? 우리가 이렇게 벌고 아껴도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윤정이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조금씩 여보,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휘몰아쳤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때문이라면 이렇게 잔액이 줄어들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과 거리의 소음이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던 집이 단 몇 초 만에 뒤집혀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손을 제 손에 올렸습니다. 여보, 믿어주세요. 하지만 믿음은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우리 통장은 어떻게 된 거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할 거다. 숨기려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평온하던 가정의 첫 균열. 잔잔한 불빛 속에서 저는 모르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의심과 불안, 모든 것이 평화롭던 순간의 끝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저는 그날 밤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윤정, 내일 모든 걸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 결심은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평온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742원. 통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듯 했습니다. 4년 동안 벌어온 돈, 우리가 쌓아온 미래, 아이를 맞이할 준비,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윤정, 이게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손을 떨며 숨을 고르더니 약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마세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생활비가? 여보, 이게 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윤정은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장보고 공과금 내고 조금씩 빠지다 보니.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변명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로 통장이 이렇게 바닥날 수는 없습니다. 윤정, 솔직히 말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보, 정말. 그 정말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 의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만으로는 742원이 남았다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거실 조명이 흐릿하게 비치는 가운데 윤정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불안하고 눈빛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여보,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 관리하려고 했어요. 윤정의 말은 떨렸고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로는 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잘 관리했다고? 통장을 보여주기 전까지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어. 742원이 남았다고. 윤정, 742원. 제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씩 지출이 많았던 거예요. 장보기도 하고 공과금도 내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단순한 생활비로 통장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4년 동안 최소한으로 저축할 수 있었던 금액과 현재 남은 잔액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윤정, 지금 솔직히 말해. 어디에 돈이 간 거야? 단순히 생활비 때문이 아니잖아.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쉬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제가 조금씩 마음대로 쓴 것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생활을 위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는 변명이 담겨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섞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4년간 벌어온 돈, 매달 지출과 생활비, 그리고 남은 잔액 742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윤정, 우리가 계획한 미래, 아이를 위해 모아둔 돈, 이게 전부 사라진 거야. 그걸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야?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를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니 걱정이 돼서.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혼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과 배려라고 하기엔 그 정도로 통장을 바닥까지 비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윤정, 이해는 하려고 해. 하지만 이렇게 숨기면 안 돼. 지금부터 모든 걸 확인할 거야. 어디에 돈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기록할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742원이라는 숫자가 남긴 충격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신뢰와 평화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숨겨진 진실을. 그날 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했던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단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을 누르고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숨겨진 지출과 이유를 밝혀야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윤정, 내일 모든 내역을 확인할 거야. 거짓말과 숨겨진 지출까지 끝까지 밝혀야 해.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차근차근 기록을 확인하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숨겨진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이 냉기와 긴장으로 변한 밤, 저는 혼자 남아 통장 앞에서 느낀 충격을 곱씹었습니다. 742원, 그 작은 숫자가
제 마음과 가정을 흔든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설치고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거래 내역 출력물이 펼쳐져 있었고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742원. 그 숫자가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저는 거래 내역을 한 줄 한 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과금, 카드 청구서, 생활비 같은 기본 지출 내역부터 살폈습니다. 예상한 금액과 실제 잔액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장 넘어 거래 내역을 스크롤하다가 매달 빠져나간 100만 원 단위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이. 처음에는 회사 계좌나 공과금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자 바로 윤정의 친정, 즉 장모님의 계좌였습니다. 100만 원씩? 매달? 저는 중얼거리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윤정이 말했던 생활비와 조금씩 지출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가게 전체를 흔들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4년간 매달 100만 원 계산해 보니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녀의 결정으로 빠져나간 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떨구고 있는 그녀의 모습. 눈빛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고 정면을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 매달 장모님에게 송금한 거야? 제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네, 제가 걱정돼서 그냥 조금씩 드린 거예요. 걱정이라니, 걱정이 이렇게 통장을 텅 비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누르며 계속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드러난 사실은 여행 경비였습니다. 3개월마다 아내와 장모가 함께 다녀온 여행. 윤정이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장모님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교통비, 식사비, 여행지에서의 쇼핑 비용까지 모든 지출이 제 카드와 통장에서 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 왜 숨겼어? 여행비까지? 제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니 같이 다니고 싶었어요. 여보,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와 사랑이라는 이유로 통장이 텅 비고 우리가 모은 돈이 사라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윤정은 단순히 돈을 잘못 관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진 않았겠지만 매달 꾸준히 송금하고 장모와 여행을 다니며 카드 결제를 하며 모든 것을 은폐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니. 저는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4년 동안의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정,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장모님 용돈도 여행비도 모두?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엄마를 걱정했어요. 혼자 계시니 외로워서 제가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제 통장과 우리 미래를 담보로 삼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장모님 계좌로
그리고 여행비 지출까지.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이렇게 나갔다는 사실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윤정, 이제 모든 걸 기록해둬야 해.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가정의 돈, 미래, 아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다 기록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숨을 고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에서 확인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윤정과 장모 두 사람에게. 윤정, 장모님과 함께 거실로 와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여보, 알겠어요. 문을 열자 장모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 속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장모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크게 뜨지도 감추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니, 재현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장모님, 지난 4년간 매달 100만 원씩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윤정 씨와 함께 다닌 여행 경비까지 모든 비용이 제 돈에서 나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래야 하겠어? 사위가 잘 벌잖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믿었던 결혼과 가족, 그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숨을 고르며 소리 높였습니다. 장모님은 차분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이제 나이도 있고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지. 딸이 잘 버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내가 왜 일을 하겠어. 저는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윤정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어릴 때부터 고생했는데.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투는 여전히 제 감정을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불쌍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미래, 아이의 생활은 생각 안 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이 상황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정, 장모님, 더 이상 제 통장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살짝 치켜뜨며 대답했습니다. 뭐 끝내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앞으로 내가 모든 돈을 관리할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통장, 카드, 지출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할 겁니다. 더 이상 숨김이나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간 100만 원, 여행비 모두 확인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지금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제 재현이가 관리하면 되는 거네. 내가 뭐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반항과 적반하장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신뢰와 권한 회복이라는 더 큰 싸움을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윤정, 앞으로는 통장이나 카드 사용 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장모님께 송금하거나 여행 경비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할 수 있죠? 제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알겠어요. 다 보고할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모님과 윤정, 두 사람 모두 아직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재정권 회수, 통제권 회복, 그것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장모님과 윤정의 반응, 그리고 제 결심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숨겨진 지출과 거짓말,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 회복.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거래 내역과 통장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재정은 제 통제 하에 들어갔습니다. 통장, 카드, 지출, 자동이체까지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윤정, 앞으로는 용돈제로 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돈제, 그게 어느 정도로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듯 했습니다. 한 달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생활비와 필요 경비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고 예외적인 상황은 보고 후 승인받는 걸로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앞으로 다 보고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소한 이번에는 숨겨진 지출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거래 내역과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난 4년간 빠져나간 금액, 여행비, 장모님 계좌 송금,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김이나 거짓말이 없도록 완벽히 통제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숨김도 거짓말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 전 마지막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용돈제와 카드 통제, 모든 지출 사전 승인. 이것이 앞으로 우리 가정의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이제 윤정이 감정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윤정과 짧게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굴지 않았는지 걱정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불안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필요했습니다. 이제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한에서요. 제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이미 경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단순한 규칙과 통제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 감정, 서로의 이해가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숨겨진 지출은 없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지만 우리 집안의 긴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규칙이 생긴 자리에는
자유가 줄어들고 감정적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순응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날 반발과 갈등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단순한 재정 통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평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거래 내역을 다시 펼치고 숫자를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용돈제와 카드 통제, 모든 지출의 사전 승인. 그것만으로 표면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숨은 긴장과 갈등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지켜야 한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경계는 풀 수 없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집안의 긴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는 잠시,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이 이 질서를 시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평화롭던 거실에서 저는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아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모든 것이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용돈제, 카드 통제, 지출 사전 승인.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내 윤정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가 엄마 때문에 카드 하나를 잠깐 사용하게 해드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잠깐? 윤정, 무슨 뜻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여행 간다고 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 그냥 허락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거래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가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000만 원. 장모님이 제 카드로 긁어버린 금액이었습니다. 명품, 여행비, 중간중간 쇼핑까지 모든 것이 제 승인 없이 이루어진 지출이었습니다. 윤정, 왜 이렇게까지 허락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냥 여행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별 생각 없이. 1,000만 원이라고, 윤정. 우리 집 재정 상황 생각 안 했어? 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윤정, 두 사람 모두 반복되는 신뢰 훼손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카드 사용 내역 확인했습니다. 무려 1,000만 원 가까이 사용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모님은 느긋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재현아. 그게 여행도 다녀오고 필요한 것도 사고 했는데 너무 큰일이었니? 필요한 것도 허락도 없이 이렇게 사용하다니요. 연체 위기까지 왔다는 사실 아시죠? 저는 참다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체라니, 그냥 한 달에 150만 원씩만 주면 되잖아. 그럼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준다고? 이게 무슨 뻔뻔함이람. 저는 숨을 고르며 분노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윤정은 제 옆에 앉아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냥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도 몰랐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정,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재정권 회수 후에도 이렇게 몰래 사용하다니 신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모님은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재현아, 그럼 앞으로도 카드 못 쓰게 할 거야?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게 해주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승인 없는 사용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드와 계좌, 모든 금융 활동은 제가 직접 통제합니다. 이해하셨죠?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딸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윤정도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될 줄은.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지출은 보고 후 승인, 모든 금융 활동은 제가 통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미래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날 밤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펼치며 저는 머릿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연체, 빚, 반복되는 사치와 허락 없는 지출. 평화롭던 집안은 이미 신뢰라는 기초가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모든 카드는 내가 관리한다. 모든 지출은 승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윤정과 장모님 모두 신뢰 회복 없이는 자유를 가질 수 없다. 평화는 깨졌습니다. 신뢰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거짓말과 숨김, 반복된 신뢰 훼손이 모두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장모와 윤정, 두 사람의 적반하장 태도는 남편으로서 저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거래 내역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평화는 잠시뿐. 앞으로 올 충격과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또 다른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거래 내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742원. 그러나 제 마음속 잔액은 이미 0원이었습니다. 이 작은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4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를 맞이하며 꿈꾸었던 미래 모두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윤정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그 사과조차 제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말뿐이었고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카드 사용, 거짓말, 장모님과의 몰래. 송금 신뢰가 무너진 후 다시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마음속 깊이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윤정과 장모 두 사람 사이에서 반복되는 적반하장과 거짓말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윤정이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도 정말 이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모든 걸 보고할게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는 미묘한 불안과 죄책감, 그러나 동시에 숨겨진 반항의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마음속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윤정,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정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출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뢰와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랑조차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럼 아이는요? 아이, 제 마음속에서 가장 큰 고민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아이만큼은 내가 지킬 겁니다. 나와 윤정, 우리 둘의 관계는 끝나지만 아이는 안전하게 키울 겁니다. 사랑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거래 내역과 통장,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742원. 이 숫자가 현실의 잔액이자 지금 제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위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과 장모와의 갈등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과 생활비를 분리했습니다. 모든 금융 활동은 제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지출이나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정은 여전히 눈물을 흘렸지만 제 마음속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윤정,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년간의 신뢰와 사랑은 비록 깨졌지만 아이를 위해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새로운 결단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돌아오지 않을지 몰랐지만 제 마음속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숨겨진 지출, 거짓말, 사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이와 나, 우리 둘을 위해서 새 출발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은 빛이었습니다. 742원과 0원. 두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재정은 작게 남았지만 결심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새로운 출발, 신뢰를 잃은 관계 속에서의 결단, 그리고 아이를 위한 새로운 삶. 마지막으로 저는 거래 내역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다. 새벽 공기 속에서 집안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한 긴장과 여운 속에 남았습니다. 평화는 사라졌지만 결단은 남았습니다. 아이와 제 삶을 위해서 저는 이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